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나는 죄가 안 지어졌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까라고 억울해도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이래서 나온 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있어요. 이거는 검사가 기소를 한번 유예해준다, 한번 봐준다 이런 건데 대체로 남성분들 성매매나 이런 거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죄는 인정되는데 여러 가지 경위를 참작해서 기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이것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게 누구한테 알려지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본인의 명예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참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소가 돼서 끝까지 재판까지 갔으면 적어도 무죄 다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기회 자체가 봉쇄돼요.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검찰 항고나 재항고나 재정신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검사한테 진정서나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제발 좀 다시 수사를 해달라는 어떤 읍소죠, 읍소.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법이 정한 정당한 구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무시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나는 죄가 안 지어졌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까라고 억울해도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이래서 나온 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여러분 헌법 소원은 뭐냐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당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는 명백히 혐의 없음 처분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타협적이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면 이것은 해당 피의자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다 안 되고 검사한테 제발 다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밖에 못 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다른 구제 절차도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헌법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 청구의 주의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청구 기간.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는 청구가 안 됩니다. 가끔 한참 전에 거를 가져와서 이거 지금 할 수 없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변호사님 저한테 이제 자료를 보내오시는 분들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쵸? 그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된다 안 된다는 단정적인 답변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제명이 좀 미미한 범죄죠. 뭐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든가 뭐 절도라든가 사기 방조라든가 재물손괴 그다음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이런 것들인데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 공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이 애매한 경우. 근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무리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나 몰랐다고 해도 피해자가 울고불고 하면서 억울하다 해버리면 피해자 쪽으로 기울거든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 생각은 사실 객관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나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우 그런데 검사가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기소는 안 하는데 쟤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범죄인데 그 손해가 작아요. 죄명은 강도, 절도 이렇게 살벌한데 실제 편취 금액은 3,000원, 5,000원인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냐면 검사가 에이 뭐 3,000원, 5,000원 갖고 강도, 절도야. 적당히 해. 기소유예 해줄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 주장, 피해자,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극렬히 대비되고 근데 딱히 그 주장에는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은 에이 뭐 피해자가 거짓말하겠어? 그 신빙성을 조금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증거지.
객관적 자료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야 적당히 그냥 기소유예 해줄게 이렇게 한 경우. 그리고 또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법리적이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너무 대충 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죄인데 피해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러니까 적당히 에이 불기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체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고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사업자 대표님이 기소가 돼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대표님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억울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사용자가 한 100명 정도 상시 근로를 하는 언론 신문사 같은 대표였어요. 근데 어떤 A 직원이 4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근태 장려 수당이라는 게 있나 봐요. 월에 20만 원 나오는 근태 장려 수당이 있는데 그게 이분이 처음 입사했던 4월 달에는 그런 게 없었고 5월 달, 6월 달에 추가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이 대표가, 저도 대표지만 제가 월급 명세서를 다 이렇게 일일이 보진 않거든요. 그건 제 세무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담당 총무과 직원에서 확인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발송하고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확인을 하는 정도인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있겠어요. 여기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가 그 월급 명세서를 다 관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임금 관리하는 담당 격리 직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달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근태 장려수당 없는 고지서로 나가고 그대로 임금이 지급된 거예요. 2달치가. 그러니까 토탈 2달치 40만 원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고의로 그랬다. 임금 체불도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어쨌든 고의 아니냐. 이걸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는데 대표가 일일이 직원이 갖고 와서 보고하지 않는 한 그걸 다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담당 격리 직원 조사를 했더니 격리 직원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이거는 사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4월 걸 그대로 붙이는 바람에 제가 착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보니까 대표가 근무하는 본사하고 여기 이제 아마 지점이었나 본데 그 위치도 달랐어요. 지역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임금 미지급,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로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범죄 혐의가 오히려 없는 건데 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급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느냐? 취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면 말씀드렸다 아까 4가지 유형 있죠. 고의과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 부분, 그다음에 재산범죄인데 손해액이 경미한 부분, 피해자와 피의자 각자 쌍방의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되는데 특별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경우, 법리상 사실상 조사가 너무 부실하게 된 것이 좀 기록상 드러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되게 황당한 거 많아요, 여러분.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